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 체온, 심박수 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교감 우세형이신 분들은 스트레스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많고요. 또 정신과 증상으로는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율신경은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 몸에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순환계, 소화계, 골격계, 내분비계, 신경계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중추는 뇌와 척수를 의미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통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하시는 분들 스타크래프트의 커맨드 센터, 롤로 치면 넥서스에 해당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뇌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이를 척수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명령을 보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를 전신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만졌을 때 이게 뜨겁다, 차갑다 이런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말초신경이고요. 또 우리가 걷고 뛰고 주먹을 쥐고 펴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말초신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은 다시 체성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체성신경계가 위에서 말한 어떤 뜨겁다, 차갑다 라고 하는 감각이나 주먹을 쥐고 펴는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던가 이런 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죠. 뛰고 걷고 아니면 뭔가가 차갑다, 뜨겁다 느끼는 이런 감각들도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숨쉬기. 여러분 숨 쉴 때 의식하면서 하시나요? 물론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거나 숨을 참기도 하지만 평소에 호흡할 때는 내가 특별히 숨을 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추운 날씨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건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 체온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땀을 내야지 라고 하고 땀을 흘리는 게 아니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기 심장을 의도적으로 뛰게 만드시나요?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뛰고 있죠.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심정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 체온, 심박수 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의학적으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유발한다고 표현하는데요. 현대사회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맹수를 1대1로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당장 내 눈앞에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이 딱 나타났어요. 1대1로. 그러면 어떤가요? 이게 귀엽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죠? 아니죠, 여러분. 무섭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 몸은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직되고요. 호흡이 빨라지면서 심박수도 같이 올라가고 동공도 확장됩니다. 이게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위기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공이 확장되는 이유도 외부의 정보를 더 시각적으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커지는 거고요. 이때는 온 몸의 에너지를 생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나 이런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화도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 반응으로 불리는데요. 교감신경과 반대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쉴 때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몸이 이완되는 작용이 나타나고요. 호흡도 천천히 하고 심장도 느리게 뜁니다. 외부의 정보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동공도 작아지고요. 생존에 위협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전반적으로 릴렉스하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은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신경이 한쪽으로 너무 높아지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데요. 어떤 신경이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교감 우세형, 부교감 우세형으로 구분됩니다.
둘 다 자율신경 실조증이긴 한데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교감 우세형 증상을 보면 목 어깨가 굉장히 잘 뭉칩니다. 마사지를 받아도 쉽게 잘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실제로 근육을 만져봐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심박수와 호흡이 빨라지다 보니까 혈압이 잘 올라가고 몸에 열도 발생하고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사를 잘못하시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급성 위염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사를 하고 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감 우세형이신 분들은 스트레스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많고요. 또 정신과 증상으로는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면 몸에 이완작용이 나타나겠죠. 몸이 지나치게 이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부교감 우세형인 분들은 일단 근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마르시거나 아니면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도 근육은 없고 다 지방만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많고요. 한숨을 많이 쉬시고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부교감 우세형인 경우 부신 기능이 같이 떨어진 경우가 많고요. 교감 우세형인 분들이 열이 많다고 하면 부교감 우세형은 추위를 타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혈압, 과민성 방광, 만성기침, 천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신과 증상으로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을 많이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교감 우세형이셨던 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장기간 받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 자체도 떨어지면서 부교감 우세형으로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때는 부신피로 증후군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박 변이도 검사로 교감이 우세한지 부교감이 우세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율신경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떻게 증상이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문진을 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감 우세형이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생활관리로는 유산소 운동이나 붕어 운동,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시고 커피나 술도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부교감 우세형이신 분들은 주로 외부 활동을 잘 안 하시고 몸의 활동력이 떨어지신 경우가 좀 많아요. 근력 운동을 좀 하셔서 근육량도 키우시는 게 좋고요. 바깥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또 단백질류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꼭 보고 따라해보세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런 대화를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 남들은 멀쩡하게 술, 담배 다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몸에 나쁜 거 다 해도 괜찮은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의 신경계가 환자분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만약 통증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통증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뇌의 신호인데요. 만약 우리가 통증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찔려도 모른 채로 방치할 수 있고 뜨겁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에 몸이 닿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지 못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훨씬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고쳐가다 보면 증상도 사라지고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지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